안녕하세요. 난세의 영웅 진행의 장세임입니다. 2014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마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등산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등산을 2번 했던 경험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처음에 등산을 시작을 했을 때는 잘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뭘 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빈 가방을 들고 또 등산을 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김밥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맛있는 떡도 팔고 해서 가방을 점점 가득 채워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 먹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더니 막상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가방을 그대로 짊어지고 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등산을 또 했는데요. 그날은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빈 가방이 아니라 집에서 김밥도 싸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넣어서 가방을 두둑히 하고 또 산을 올랐는데요. 올라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먹고 정상에서 가방을 비우고 또 빈 가방으로 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2번의 등산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현명한 방법은 산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산 다음에 그 비중을 점점 늘려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 비운 비중을 수익을 챙겨서 현금으로 바꿔서 내려와야 되는 게 좀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 야전군 전문가의 강의 들으러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제가 오프닝에서 했던 말이 또 전문가님 강의와 또 연결이 될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자, 오늘 난세 영웅 첫날입니다. 2014년 첫날을 맞이해서 누가 놀러 오셨는지 한번 게시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님, 라인님, 콘크리트님, 또 찾았다님, 나니님, 하이게님 등등 역배열님까지 보이고 계신데요. 자, 난세 영웅 기다리고 계셨네요. 모두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이어질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웅, 바로 야전군 전문가입니다. 프로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2014년도가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의 수익을 얻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밀렸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부터도요. 일단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지금 제가 한 2달 가까이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나오는 날만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저 나오고 나면 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일단 2014년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하고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 크게 몇 가지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들이 아마도 뉴스에 표면화되고 그것이 막 시끄럽게 떠들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난주에 스노볼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4년도 시장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경이 들 게 올해는 고용지표, 미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 고용지표가 지금 6.2까지 도달을 할 것이냐입니다. 현재로서는 7.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7.0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6.2까지 하락했을 경우 버냉키가 한 말은 뭐냐면 양적 완화 완전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월 달 초순에 발표했던 것은 7.0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포인트는 0.8포인트로서 지금 하락 포인트는 월간 단위로 본다면 0.2에서 0.3 정도씩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6.2선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 1분기 안으로 양적 완화 종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 종료의 그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고용지표 6.2에 도달하는 지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월 즉 1분기 안으로 도달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 경제 성장률의 성장이 가속합니다.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아마 올해 목표치가 3%대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진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률을 지금 4%대 정도, 3%대 이상으로 본다면 한국의 성장률과 미국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더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갖다가 소비 위주의 국가로 보셨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건 미국은 소비 위주의 국가에서 제조업의 수치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용지표의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제조업 부분에서의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보다는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산업의 발달보다는 제조업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글로벌 경기를 갖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세움으로써 이곳에 고용 창출 능력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유럽의 정유 공장들이 미국의 세일가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은 소비 위주의 경제 규모에서 제조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제품들을 팔면서 한국이 같이 동반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포인트는 과거에는 미국이 잘 살아서 그냥 소비, 돈 쓰는데 바빴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수의 증가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소비 경제에서 제조업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경쟁체제에서 국내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경쟁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체제는 상당히 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분기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 예상이 되냐. 요거는 1번 문제하고 좀 연관져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6.2%의 고용지표가 달성됐을 경우 미국은 양적 완화를 완전 종료하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것이 만약에 3분기까지 넘어간다면 즉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3분기 때부터는 시장의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버냉키도 그랬지만은 2015년부터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보다 좀 땡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의 상황이 급속적으로 호전이 된다면은 예상보다는 2015년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2014년도 올 하반기 3분기나 4분기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점검 태세를 갖추셔야겠다. 이것이 올해의 포인트가 일단 세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반기까지 미국이 아니죠. 엔화죠. 엔화의 저평가에서 오늘 이번에 보면 12월 30날 최종적으로 105엔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엔화가 94엔을 지지한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인가 3월에 94엔 한번 떨어졌다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지다. 이제부터 상승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105엔을 터치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16,000 돌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은 대세의 촉각을 가질 것이고 엔화는 계속 105엔 선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연말에 보시면은 일본도 16,100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105엔도 넘었습니다.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겠고 미국에서 지금 일본의 엔화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120엔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은 120엔까지도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인 저항 구간은 115엔에서 117엔을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15엔에서 117엔까지 만약에 상승했을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타격을 보는 부분은 반도체 부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부품, 소재 산업의 타격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랜드프레시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가 바로 도시바와의 경쟁 체제가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랜드프레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115엔 선까지 엔화가 계속 저평가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타격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던 삼성전자나 반도체 부분에서의 타격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겠다. 그래서 엔화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달러 부분입니다. 달러 부분은 엔달러 환율은 현재 우리나라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48원까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난세용 첫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가 환율이 1,060원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1,060원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전문가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깃발 꽂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꽂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060원 이하, 환율이 1,060원 이하로 1,050원, 1,040원대로 진입했을 때는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보시고 계실 거고요. 요 얘기는 2달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건 유효합니다. 1,060원 아래쪽에서는 대형주, 특히 수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매에 접근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1,060원 아래에서는 비중 축소입니다. 절대로 신규 투자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라면 물론 다른 주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관련주나 이와 같이 엔화나 달러의 형태를 봤을 때 현재 반도체, 자동차, 오늘 자동차들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부분에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IT 부분에 대한 타격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달러는 1,030원 붕괴입니다. 오늘 1,048원대까지 들어갔는데요. 달러가 오늘 1,048원이면 2011년 8월 1일 날 때가 1,048원 70전이니까 90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11년 8월 1일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진 날이냐? 지수 500포인트 폭락을 맞았던 날이에요. 물론 내일 다시 반등을, 내일 오늘 환율 방어를 일단 1,050원으로 했긴 했는데 내일 방어를 정부에서 얼마만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어선을 못 구축할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보수적인 패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수적, 1,060원 아래에서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실 것을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 따라서는 다 틀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1,060원 아래에서는 수출 관련 업종과 반도체 관련 LED,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까지 해서 수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 내지는 비중 축소, 최소의 방어선만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실탄 보유가 더 강화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경기의 둔화의 지속입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상당히 위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받고 있느냐면은 지금 LG전자죠. LG전자가 부장급 이상급이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일부에서는 명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지금 생산직 라인을 갖다가 인턴 사원제를 사용하면서 인건비 축소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조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치는 게 인건비 축소입니다. 인건비 축소예요. 이건 현 정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을 창출시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죽겠는 거예요. 지금 환율 때문에. 그 때문에 구조 조정이 일부에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미 구조 조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전반적인 제조업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지금 하나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현재 기업들, 대기업들의 총수 중에서 지금 20대 그룹 중에서 총수 중에서 한 6분 정도가 큰 집에 가 계세요.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죠. 주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가속화됐을 경우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다. 구조조정의 스타트, 신호탄은 결국에는 경기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겠다. 실업자의 증가는 경기의 위축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는데 대세 상승을 가지 않았습니다. 때려주게도. 미국장이 계속 올라오는 경기의 확장이에요. 미국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을 잡고 있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분명히 얘기가 달라요. 저쪽은 인원을 더 뽑아야 될 뿐 아니고 생산 라인이 풀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직원을 잘라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충분히 공개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실탄 보유량을 최대한 50조까지 채우고 있다. LG전자가 유상증자 프로에서 실탄 확보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 주식을 블록딜을 해서 팔아서 지금 실탄 확보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 1, 2년 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실탄 확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지금 실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계속 위축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탄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은 실탄을 다 소진한 상태죠. 실탄을 다 소진한 상태도 모질라서 신용 융자까지 작년에 6조 원대까지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대기업과는 정반대적인 포지션을 구축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올해 코스피 지수의 밴드는 2085라인부터 1650 정도 전후까지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085를 월말 종가로 넘기 전까지는 어디 간다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85를 종가상으로 월말 가격 기준으로 넘어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미국장이 어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보시면 미국장 아무리 날아가도 한국장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가상으로 2085를 안착을 딱 시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2200이든 2300이든 2200이든 뭐 2150이든 계산이 들어가는 거지 이 위치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타켓을 주고 가는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급락을 맞았는데요. 분명히 지난번 한 12월 초순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일 때 150만 원을 못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사는 데에서 삼성전자 부분을 설명드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우 고기를 파는 전문 한우집이었는데 돼지고기를 판다 그랬어요. 삼겹살을 판다. 이렇게 되면 뭔가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삼성전자는 고가 제품의 스마트폰만 생산을 주력을 하고 저가폰에 대해서는 생산량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 3월부터인가 저가폰 생산량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기업의 먹거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8년 이후로 주도주로서 성장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차이나 모바일, 중국 시장에서의 차이나 모바일의 런칭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이죠. 2013년에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2013년 4월 달에 애플의 중국 공장이 갑자기 직원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뉴스로 받아볼 수 있냐면 이 뉴스는 제가 아마 공개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얘기는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과 런칭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랬을 경우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돌파하더라도 160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작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기를 환율의 상태를 갖다가 1130원의 방어선을 뒀습니다. 근데 지금 1050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것이 작년 3분기, 4분기 이후에 1100원을 붕괴하면서 1130원 아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약 8% 정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뉴스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에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뺏겼습니다. 애플에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긴 상태입니다. 이것이 2013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하순경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싸움에서 미국 시장을 넘겨줬다. 1등 자리를. 일단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미국, 일본 시장에서 밀렸다. 애플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월 21일 드디어 애플은 차이나 모바일과 런칭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최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서 약 3%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뉴스에는 몇 퍼센트로 나왔냐면은 약 4배 정도 증가한 12%에서 15%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차이나 모바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약 18%입니다. 그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18% 갖고요. 그렇다면은 애플이 3%에서 12%에서 15%로 올라갔다면 삼성전자가 8%에서 7%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작년에 그 4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 10조 원 발표할 때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 부분이 7조 원대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7%에서 8% 하락했고요. 그러면 약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빠지기 때문에 9조 1천억에서 9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을 치고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버리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거기서 다시 중국 시장에서의 그 수익권이 5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에버리지로 본다면 약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 더 빠지게 돼요. 최대치가. 이랬을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얘기는 8조 5천억까지 떨어지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10조 원이 좀 넘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2조 원 가까이 떨어진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계속 주시시켜드린 거예요. 환율 상태를 잘 보셔야겠고, 애플이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애플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일본 시장을 잠식하고 중국에 왜 공을 들였는지, 그것이 먹혀 들어갔을 때 삼성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크다. 그 때문에 삼성은 작년에 이거에 대비해서 실탄 50조 원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비껴가지 마십시오. 다 정보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추정해서 분석해 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가의 향방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금 8조 5천에서 9조 2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만 원 선까지 떨어졌죠. 급락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밀어서 지수를 떨어뜨리기 전에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이 먼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이 먼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밀어서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수를 이해를 하십시오. 보조지표 하나 놓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수백조 원이 왔다 갔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보조지표 놓고 하겠습니까? 철저한 계산해서 돈의 금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전략은 먼저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을 먼저 밀었던 건 사실이죠. 그 부분을 밀어놓고 삼성전자를 맞춰서 때린 것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자, 잠시 세미 씨 한번 불러보고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 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게시판 통해서 게시판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사금님, 살구꽃핀 마을님, 일단 참짜님, 기다림의 미덕님, 동인님, 마이님 등등 또 오늘 야전군 전문가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어요. 또 관련된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야전군 전문가님 세미씨 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매수가 150만 원에 30% 가지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필명이 하얀 거짓말님이신데요. 네, 삼성전자가 새해부터 또 주가가 폭락을 많이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야전군 전문가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를 마침 또 설명을 막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어요. 그 삼성전자의 지금 악재는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상태. 그래서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을 시장 잠식률을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이냐. 지금 예측은 3%에서 12%로 확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 9% 정도 상승을 시킨 거예요. 3배 정도 올라갔으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중에서 절반을 커버해야 된다면 삼성전자하고 좀 애플하고 뒤집힐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타격이 크겠죠. 또 삼성전자가 올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에는 태블릿 PC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가 감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니까 방법을 구축한 게 뭐냐면은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 시장으로 이 스마트폰, 처음에 작년 상반기에는 태블릿 PC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스마트폰 라인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는 베트남에서 전량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량은.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임금에서 축소가 나오겠죠. 그 부분을 세이브를 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그래서 모든 긴축 재정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환율의 최저점을 방어선을 1,03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00원 정도 아래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격 라인은 1,048원까지의 공격은 결국엔 1,030원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환율이 약 8% 정도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엔화가 오히려 105엔에서 110엔을 돌파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차이는 더 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또 악재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랜드 프레시 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랜드프레시는 삼성전자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등은 도시바입니다. 도시바가 뉴스에 의하면 도시바는 지금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엔저를 계속 가속화시켰을 경우 랜드프레시의 시장 점유율이 도시바 쪽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그만큼 확장시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본다면 1차 게임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애플한테 추격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미국 시장 뺏겼고 일본 시장은 원래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뒤집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랜드프레시까지 또 보셔야 돼요. 반도체 부분까지. 그러면 랜드프레시까지 넘어갔을 경우 삼성전자가 위축받을 수 있는 가격은 지금 현재는 150만 원에 사셨는데 150만 원에 사신 게 맞죠. 그다음에 150만 원에 사신 건 조금 굉장히 높이 사신 건데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130만 원 초반까지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될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냐 안 밀리냐는 128만 원이 중요합니다. 128만 원이 깨져내리게 되면 추세선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시면 일단 120만 원까지 128을 잘 보시고요. 128이 깨져내리면 120에서 110 라인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치는 일단 나오더라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0 정도까지는 보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월말 기준으로 141만 5천 원 정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은 예지간하면 환율이 튀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환율이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안 튀었어요. 이 얘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겠지만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환율 방어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건대는 아마 3만 불에 꽂혀 있을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을 한 5, 6년 했죠. 3만 불을 어떻게든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3만 불어치 돈을 벌어서 3만 불을 맞추던가 아니면 돈은 그대로 들고 환율을 떨어뜨려서 맞추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두 번째를 택하게 되면 그 타격은 대기업들이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3만 불이라는 수치를 국민들이 돈을 그만큼 벌어서 3만 불을 맞추던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달러를 내려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를 정부가 선택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 갑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3만 불 돌파? 프랜카드 걸겠죠. 하지만 돈은 그 자리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3만 불로 맞춰버리게 되면은 일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치는 134만 원이 1차 반등치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반등치는 137만 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128만 원의 지지를 보시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120만 원 초반까지 또 거기가 무너지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28만 5천 원 정도를 보시고요. 반등치는 13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시장 상황하고 삼성전자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해 화두가 될 만한 뉴스거리 또한 이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1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1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모든 출발점을 1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에서 출발해서 지난번에 일진홀딩스를 저희가 수익 실현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SK텔레콤 실제 수익률이 지금 140%가 넘습니다. 그래도 걔가 공개방송에서 떠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안 먹어봤다고 해서 그 짜장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못 먹어봐서 누군가는 먹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전략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이 일에서 했을 경우 100에서 200% 수익률을 놓고 저희가 매매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종목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즐기자입니다. 박스를 즐겨라.
지난번에 서 있는 말을 타자였죠. 두 번째가 박스를 즐기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웬만한 한 30%에서 40% 정도는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커다란 박스를. 이 박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큰 박스를 보십시오. 박스를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박스 하단과 상단만 놓고 하시면은 아주 간단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에서 200만 원만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00에서 200만 원이 박스 하단에서 들어가서 박스 상단을 때리게 되면 약 100에서 최대치는 200%, 3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성공했을 때를 A로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성공을 한 종목을 성공했을 경우 이것을 갖다가 100에서 2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한 번 성공을 시켰을 경우 여러분들이 300에서 500만 원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500만 원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300에서 500 먹기 위해서 1억을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제 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라.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의 자금으로 최소의 효과만 올리시죠. 그건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 경제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라.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자금만 투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선정이 돼서 이 종목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이. 그랬을 경우 다시금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에서 200만 원을 투자를 하셔서 처음에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을 경우 약 350에서 500이 탄생이 된다면 이것을 다시 1의 숫자에 맞춰져 있는 종목을 2개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쪽으로 다시 150 내지 150 정도가 투여가 되겠죠. 또는 200만 원이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 놓으시면은 일단 우리 첫 번째 종목에서 투자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공했을 때는 약 400에서 5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둘로 쪼개서 진행을 시켜요.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내 금액은 4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이 운영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라인에서. 그럼 이 종목 중에서 또 성공이 됐을 땐 다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0, 200, 200, 200이 움직이면서 최종적으로 3단계 라인에 갔을 땐 총 800만 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400%가 작성되는 거죠. 수익률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C까지 갔을 경우 8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기본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시 성공했을 때는 총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2천만 원. 즉 내가 2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단계 지점까지 진행을 시켰을 경우에 해서 2단계까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더블 100%씩을 수익을 냈다. 하게 되면 약 2천만 원의 돈이 발생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0개 종목이 넘어요. 다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쪼개서 둘로 나누고 둘을 다시 셋으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금이에요. 원금은 없습니다. 원금은 이미 현금으로 다 들고 있어요. 투자금 이미 회수가 돼 있고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건 다 수익금으로 깔고 앉아 있는 거지 5년 동안의 투자 수익을 해서 다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2014년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목을 하실 거 없고 몇 억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200만 원을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부터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1에 출발하는 종목을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경우 수익을 발생시키고 다시 둘로 나누고 그걸 또 둘로 나누고 또 둘로 나누고 그래서 최종 3단계 지점 지금 2단계까지만 말씀드렸는데 3단계 지점까지 가면 종목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겠죠. 종목 수가. 8종목을 깔게 됩니다. 8종목을 깔았을 경우 투자 수익은 총 성공을 시켰을 경우는 약 4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원을 가지고
4천만 원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매매는 몇 번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네 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겁니다. 과연 이 방식이 성공할 것이냐? 저는 현재 이 방식대로만 주식 투자를 해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쓰질 않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5년 동안 이토마토 전문가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주간에 단타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는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입니다. 나한테 최고는 제 회원들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120명의 회원이 최고의 선수들이지, 저는 그 선수들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코치만 해드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요. 전문가가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나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을 위해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을 최고로 만들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제 전문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최고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한테 최고는 나를 믿어주는 회원들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강연회 때 다시 더 자세하게 이 전략과 박스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세미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세 영웅 강의 어떠셨나요? 올해도 매일 밤 난세 영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고민도 많으시죠? 잠시 후에 이어지는 야인 시대를 통해서 고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